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축구계가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도네시아 축구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프로 계약을 맺은 아스널의 17세 유망주, 또 유벤투스 유스 출신 선수까지 유럽의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인도네시아 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거란 소식에 떠들썩합니다. 언론은 이를 영광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뿌리를 찾는다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 뒤에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훨씬 더 적나라하고 우려스러운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인도네시아는 진정한 국가대표팀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혼혈혈통이라는 그럴싸한 명분 아래 합법적인 용병 부대를 끌어모으고 있는 걸까요? 이 지름길을 택한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국 리그의 몰락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정체성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가 벌이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 뒤에 숨겨진 진짜 위험과 우리가 던져야 할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논란에 불이 지핀 것은 바로 한 선수였습니다. 잉글랜드의 명문 구단 아스널과 갓 프로계약을 맺은 17세 유망주 데미안 아구스틴이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소식이 인도네시아와 유럽 언론을 통해 동시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죠. 이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즉 PSSI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인도네시아 혈통 선수들을 찾아내기 위해 수년간 벌여온 대대적인 선수 사냥 캠페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4차 예선에 진출하는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이들의 기화 정책은 더욱 힘을 얻었고 이 길이 옳았다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공의 환호성이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교묘히 가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해부해봐야 할 첫 번째 쟁점, 바로 뿌리, 즉 혈통이라는 명분입니다. 그들은 이 전략이 유산과 혈통에 기반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듣기 좋고 낭만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데미안 아구스틴 선수의 경우 할머니가 인도네시아인입니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 혈통은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선수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혈통이 진정한 국가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국제축구연맹, 즉 FIFA의 규정을 피하기 위한 합법적인 허점, 즉 리글 루프홀에 불과한 것일까요? 충성심의 문제를 짚어보죠.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완벽하게 유럽 시스템 안에서 축구를 배운 선수가 네덜란드어나 영어를 쓰면서 과연 가슴에 인도네시아의 상징인 가루다를 진정으로 품고 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네덜란드나 다른 유럽 강팀의 국가대표가 되기엔 실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 인도네시아가 매력적인 플랜 B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뿌리를 찾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으러 온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젊은 선수들에게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예선 같은 큰 국제 무대에서 뛸 기회, 유럽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회죠. 뿌리를 향한 귀환입니까? 아니면 영리한 커리어 관리입니까? 그 경계가 너무나도 희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대가, 어쩌면 가장 값비싼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귀화 선수 한 명이 대표팀에 들어올 때마다 자국에서 땀 흘리며 성장한 선수 한 명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냉정한 현실 말입니다. 이 지름길은 자국 유망주들의 동기부여를 처참히 짓밟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든 유럽에서 수입된 선수에게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떤 어린 선수가 죽어라 노력하겠습니까? 이 정책은 자국 선수들에게 너희는 실력이 부족해, 우리는 너희를 믿지 않아 라는 끔찍한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손쉬운 도피처에 가깝습니다. 자국 리그인 니가일의 수준을 높이고 시설을 개선하고 국내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인내심, 강화 투자를 하는 대신 그들은 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귀화 정책은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대신 진통제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은 잠시 사라질지 몰라도 병은 그대로 남아
어쩌면 더 깊어질 뿐입니다. 결국 대표팀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럽 출신 스타 선수들과 토종 선수들 사이에 말입니다. 라커룸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들은 과연 진정으로 하나의 팀, 원팀으로 뭉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도 쉽게 내놓지 못할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월드컵 4차 예선 진출이라는 눈앞의 달콤한 성공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진실 하나를 가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자국 축구라는 몸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강력한 진통제 한 방으로 고통을 잊으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약에는 반드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프랑스 대표팀을 보십시오.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진 성공적인 국가대표팀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닙니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 비교는 근본부터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어불성설입니다. 희심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킬리안 음바페, 폴 포그바 같은 선수들, 물론 그들의 뿌리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프랑스에서 자랐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프랑스의 축구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유소년 아카데미가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입니다. 그들은 프랑스인입니다. 이 추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정확히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낸 완제품을 그저 돈과 기회를 이용해 수입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자국 유소년 시스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축구협회가 얼마나 선수 사냥, 즉 헤드헌팅을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프랑스 외인 부대의 축구 버전이 될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프랑스 외인 부대가 무엇입니까? 프랑스 국기 아래 싸우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모인 외국인 용병들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전투에 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과연 프랑스 국민의 정신과 자부심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대표팀이 당장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선수들이 과연 인도네시아 국민의 영혼과 자긍심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의 이 전략, 과연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건 무모한 도박일까요? 분명 단기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염원하던 월드컵 본선 무대를 사상 처음으로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대가로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바로 스스로 성장할 동력을 잃어버린 자국 축구 시스템, 우리라는 자부심이 희미해진 국가대표팀, 그리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뒤안길로 밀려나 버린 수많은 토종 유망주 세대입니다. 과연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 한 장이 이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의 가치가 정말 있는 것일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과연 자국의 언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나고 자란 땅이 아닌 곳에서 온 선수들이 만들어낸 승리에 대해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승리의 기쁨은 잠시일지 몰라도 그 뒤에 찾아올 공허함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 걸까요? 이 길은 결코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위험과 윤리적인 질문들로 가득 찬 어쩌면 날카로운 가시밭길에 더 가까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직 시간만이 이 질문에 최종적인 답을 해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거대한 도박이 그들을 찬란한 영광의 순간으로 이끌지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정체성의 혼란과 장기적인 위기로 몰아넣을지 말입니다. 그 결과는 지금 이 순간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네시아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중요한 토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단순히 그라운드 위에서 이고지는 승패의 문제를 넘어 그 나라의 자부심과 역사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놓치는 영상이 없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